자, 또 다른 질문 봐보겠습니다. 진짜 만년변비, 변비 중 최고봉인 언니가 비타민C 복용 석 달 후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다니. 비만 남편도 비타민C 복용 1년 좀 돼 가는데 혈압도 정상, 당 수치도 정상되었네요. 하지만 함부로 약을 끊을 수 없어서 약은 먹고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살도 빠지겠죠. 자, 이분 비타민C 먹고 예, 남편의 혈압, 혈당 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1년 먹으니까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대박이죠. 자, 혈압은 왜 내려갔느냐? 비타민C 먹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분이 혈압이 왜 올라갔느냐? 이제 이걸 또 상상을 해야 돼요. 검사한 것도 없고 그냥 뭐 혈압 올라갔습니다 이거니까. 근데 혈압이 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혈중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끈적끈적하게 되고요. 요것 때문에 심장에서 밀었을 때 그냥 쭉쭉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압이 걸린다. 이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혈관이 원래 탄력을 가지고 심장에서 밀어도 얘가 딱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압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못 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이제 너덜너덜해졌다. 예, 약해졌다. 그래서 심장이 푹 밀면 혈관이 그냥 푹 이렇게 압이 걸리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자, 그러면 비타민C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혈액 내의 다양한 물질들을 잘 없애주는, 즉 혈관 청소도 잘 해줍니다.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빨리빨리 없애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물질의 총량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관벽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혈관이 더 튼튼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당 수치가 정상되었다. 당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섭취한 당분이 내 몸에서 흡수된 뒤에 제대로 분해해서 없애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분을 없애는데 필요한 첫 번째 물질이 뭐냐면 산소입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뭉쳐있는 적혈구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혈구가 산소가 잘 붙으려면 이 적혈구에 들어있는 철분 있죠. 철분이 플러스 산소를 공급을 하고 나면 여기가 철분이 플러스 3가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와서 붙으려면 이게 플러스 2가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3, 2가로 바뀌려면 전자가 하나 들어와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전자를 비타민C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더 잘 붙을 수 있게 된다. 산소가 잘 붙으니까 산소 운반이 훨씬 더 잘 된다.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당 대사가 잘 된다. 이런 것만으로도 혈당을 좀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 전체적으로 세포의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 세포 대사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몸이 살짝 더 따뜻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고도당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다. 즉 혈당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겠죠. 얼마나 먹느냐? 예, 저분은 지금 몇 그램을 먹는다는 적어 놓지 않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6g 정도는 먹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비타민C 먹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그램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약을 끊을 수 없었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혈압이 정상, 혈당도 정상이면 먹고 있는 약물들을 끊어도 될지 말지를 주치의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또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젊어지고요.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은 또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한번 볼게요. 비타민C는 장 건강, 면역력,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C 논문 편수가 몇 개나 나오냐 하면요. 한 15만 편이 나옵니다. 15만 편. 5페이지씩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15만 편이면 몇 장입니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논문을. 네. 그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뭐 좋은 점에 관한 논문도 있고요. 나쁜 점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논문이 한 2만 건 정도 돼요. 13만 건은 다 긍정적인 논문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씩 드셔보시고 나한테 정말 맞는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냥 드셔보시면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먹을 생각이 없는 나는 그거 안 먹을래. 신맛이네. 속 쓰릴까봐. 이래서 아예 손도 안 대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씩 드셔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무조건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꾸준히 복용했을 때 변비 개선 효과도 임상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혈압과 혈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험, 소감, 과학적인 근거는 어떤 게 있느냐?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혈압으로 고민하시고 혈당으로 고민하시고 계신데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 비타민C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나 뭐 혈당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적정량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 가장 중요한 피로 회복이 잘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피로가 사라진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뭐 암이 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장 근간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소화불량이나 피로입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피로를 없애야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혈압도 내리고 혈당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혈압 높으니까 혈당 높으니까 약만 먹고 있고 피로는 개선을 시키지 않는다. 이러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피로가 개선되면 저 혈압 혈당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우리나라에 혈압 환자, 당뇨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비타민C 하나만 잘 먹어도 충분히 여러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